네, 반갑습니다. 경제학의 기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자, 이번 시간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리고 교차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회에 걸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까지 공부했습니다. 뭐 중간점 공식까지 포함해서, 자, 지난 시간까지는 수요의 탄력성 중에서 가격 탄력성을 봤는데, 자, 이번 시간은 소득 탄력성을 보고요.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 먼저 수요의 탄력성을 설명하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했던 바가 있죠. 소득이 1% 변화할 때, 1% 변화할 때 수요의 변화율을 측정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득 탄력성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소득 탄력성은 결국은 분모는 소득 변화율, 분자는 수요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소득 변화율이 2%가 변했는데 수요는 5%가 변하더라. 자, 이때 수요는 수량을 말하는 겁니다. 수량. 5% 변하더라. 그러면 2.5가 나오겠죠. 결국은 이 2.5라는 소득 탄력성은 뭐냐? 소득이 1% 변하니까 수요가 2.5% 변한다는 거예요. 수요가 2.5% 변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소득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소득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자, 가격 탄력성하고 소득 탄력성하고 다른 게 뭐냐? 가격 탄력성은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원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부호의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부호를 붙이지 않는다. 절대값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해석을 할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로 해석한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소득 탄력성은 그렇지 않아요. 소득 탄력성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다 수요가 증가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득 탄력성에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 거예요. 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자, 소득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하지 않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플러스인 경우라면 뭡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탄력성의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증가하는데 수요는 오히려 감소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인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호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된다. 자, 그것을 먼저 가격 탄력성하고는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득 탄력성에서 제가 앞에서 부호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된다 그랬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자, 거기서 부호가 플러스인 경우가 바로 뭐냐? 정상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이너스일 때가 바로 열등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정상제, 열등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선 강의에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합니다. 자, 정상제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도 증가하는 재화입니다. 수요도 증가하는 재화예요. 그래서 이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게 나온다. 0보다 크게 나온다는 것은 한마디로 부호가 플러스가 나온다. 이 말이죠. 자, 정상제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재화는 정상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쌀과 같은 농산물을 포함해서 식료품들, 뭐 치약, 화장지 등등 여러 가지 뭐 재화가 있는데, 자, 이들 재화는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이긴 해요. 플러스이긴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이들 재화는 특징이 뭡니까? 필수적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네. 없으면 안 되는 거네.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들어. 또는 인간적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식료품이 없으면 우리가 먹을 게 없잖아요. 치약이 없으면 양치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화장지가 없으면 화장실을 갈 수가 없잖아요.
농산물이 없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아, 특징은 필수재구나. 자, 필수재는 내가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갑자기 수요가 확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갑자기 많이 먹는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갑자기 양치질을 하루에 2-3번 하던 것을 하루에 3번, 4번, 5번, 6번 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상재 중에서 이와 같은 필수재는 소득 부호는 플러스입니다만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보다는 작게 나옵니다. 결국은 필수재는 어떻습니까? 가격 탄력성이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필수재는 소득 탄력성이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주택, 외식, 보석, 영화, 고화질 디지털 TV, 해외여행과 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자, 뭐겠습니까? 필수재의 반대, 사치재. 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이러한 것들을 갖고 싶어 했는데 가지지 못하고 있다가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막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소득 증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재화들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정상재인데, 그런데 소득 탄력성이 1보다도 더 크게 나오는, 0보다 클 뿐만 아니라 1보다도 더 크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1보다 더 크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사치재. 그죠? 사치재. 그래서 사치재는 우리가 정상재 중에서 필수재는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게 나오게 되고, 사치재는 0보다 큰 걸 넘어서 1보다도 더 크다 이거예요. 소득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열등재는 반대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재화를 우리가 열등재 이렇게 말합니다. 열등재. 자, 그래서 이거는 소득 증가와 소득 증가, 수요 감소 이렇게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부호가 마이너스.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것은 열등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중교통수단 또는 중고의류, 연탄 등등등 생각하시면 이제 소득이 높아질수록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움직이길 더 원하게 되고,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은 상대적으로 이용 빈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중고의류 마찬가지입니다. 중고의류 소득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새 상품, 신상품, 새로 나온 상품을 내가 사서 쓰려고 하지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을 쓰는 중고 의류라든지 중고 제품에 대한 수요는 더 작아지게 됩니다. 연탄과 같은 이런 난방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열등재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교차 탄력성은 뭐냐? 교차를 위해서 뭔가 다른 게 필요하죠. 하나만 가지고는 교차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교차 탄력성을 생각을 하려면 X제, Y제라고 같은, 자, 이렇게 다른 재화를 이제 비교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수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죠. 관련되는 다른 재화의 가격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격, 지금 현재 제품의 가격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화했는데 이 제품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수요를 배울 때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뭐 이래가지고 봤고 수요의 변화해서 이 부분을 쭉 봤죠. 그때 우리가 대체제, 보완제 이런 거 배웠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가지고 탄력성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게 바로 교차 탄력성이에요. 자, 다른 재화, 이때 다른 재화, 이걸 이제 Y라고 표현했는데 Y의 가격이 1% 변화했는데 해당 재화, 여기서 이제 X라고 했습니다. X의 수요가 영향을 받아요. X의 가격은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Y의 가격이 변한 거예요. Y의 가격 변화가 1% 변화했는데 X가 수요가 영향을 받아서 변하더라. 그래서 다른 재화 Y의 가격 1% 변화와 X의 수요 변화를 같이 본 겁니다. 그렇게 계산한 것이 바로 교차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입실론 XY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XY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요의 탄력성인데, 가격 탄력성인데, 그냥 탄력성이 아니고, XY 이렇게 나오면 가격, 교차 탄력성이다.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자, Y의 가격 변화율 퍼센트 분의 X의 수요 변화율 퍼센트.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Y의 가격 변화에 X가 영향을 받는다. 자, 그것을 탄력성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교차 탄력성입니다.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플러스가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플러스가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 왜?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수요는 관련되는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때 우리가 대체제, 보완제 배웠잖아요. 대체제이냐 보완제이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부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교차 탄력성도 역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부호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대체제, 보완제 나왔죠? 자, 대체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보면 Y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Y가 가격이 올랐으니까 Y제의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Y의 수요 감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Y의 대체제인 대신 쓸 수 있는 대체제는 X가 존재하기 때문에 X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거 빼고 한번 보면은 Y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X제의 수요가 증가하네요. 자, 상승하니까 증가한다. 부호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부호가 플러스로 나오겠죠. 그래서 대체제의 경우에는 교차 탄력성의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게 플러스가 나온다 이겁니다. 자, 이에 해당하는 것이 콜라 사이다, 삼성 스마트폰과 애플 아이폰, 에어컨 선풍기 이런 것들 등등 해서 대체제 어떤 것들이 대체제의 관계에 있는지 하는 것들을 앞에서 이미 설명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보완제의 경우는 어떨까요? Y제의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은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Y제의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 Y제의 수요라기보다는 Y제의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어쨌든 수요는 감소하는데 X와 Y는 서로 보완의 관계에 있다. 즉, 같이 사용하면 효용이 더 커지는 거예요. 같이 사용했을 때 더 효용이 커지는데 Y의 수요가 감소하면 X도 어떻게 될까요? 같이 사용하는 X도 따라서 감소하게 되겠죠. 즉, Y제의 가격이 상승했는데 X제의 수요도 감소하네요. 그죠? 부호가 반대로 움직이죠.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0보다 작게 음수가 나온다 이겁니다.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가 나오고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겁니다. 자, 피자와 콜라,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스마트폰과 충전기 등등과 같이 함께 사용했을 때 그때 효용이 더 커지는 것들이 바로 보완제입니다. 이런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겁니다. 자, 밑에 이제 독립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독립제는 말 그대로 어떠한 관계도 없는 재화를 우리가 독립제라고 하는 거예요. 두 재화 사이에 어떠한 관계야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Y제 가격 변화하고 X제 수요 증감 사이에 영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체나 보완과 같은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다른 재화에. 그럴 때 우리가 독립제 이렇게 말하는데 독립제의 경우는 교차 탄력성이 제로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과하고 교과서. 사과하고 교과서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대체의 관계도 없고 보완의 관계도 없어요. 그렇죠? 자, 이 경우에는 서로 영향을 전혀 주고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로축은 Y의 가격, 세로축은 Y의 가격이에요. 가로축은 X의 수요량입니다. X의 수요입니다. 자, 그럴 때 만약에 자, 이렇게 이 관계를 보니까 우상향하는 관계로 나오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Y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X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Y의 가격이 하락하면 X의 수요는 감소한다. 이 말이잖아요. 우상향한다. 자, 이 경우는 독립제일까요? 대체제일까요? 또는 보완제일까요? 자,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가 나왔다. 이 말은 자, 이 관계에서 우상향하는 관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대체제가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우하향하는 관계가 나오면 우리가 아까 봤지만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였던 보완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소득 탄력성, 그다음에 교차 탄력성까지 봤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한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귤에 대한 현재 수요량은 1000개랍니다. 1000개랍니다. 그런데 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7이에요. 자, 여기서는 가격 탄력성은 조심해야 될 게 부호가 없습니다. 그죠?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안 돼요. 절대값으로 표시돼요. 하지만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산을 할 때는 마이너스를 계산해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플러스로 되어 있지만 실은 마이너스다라고 해야 돼요. 왜? 수요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7, 즉 가격이 1% 변화하면 수요량은 0.7%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그죠? 반대의 경우는 또 반대가 되겠죠. 그다음에 소득 탄력성은 0.3. 요거는 정확하게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귤에 대한 수요가 오렌지 가격의 변화에 보이는 교차 탄력성은 0.4. 즉 오렌지 가격이 1% 상승하면 귤에 대한 수요가 0.4% 상승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귤에 대한 수요가 오렌지 가격의 변화에 보이는 교차 탄력성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오렌지 가격이 1% 상승하면 귤의 수요는 0.4% 상승한다. 왜? 부호가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특히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교차 탄력성 이런 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여기서 보니까 귤의 가격은 1%가 상승했대요. 그다음에 소득은 2% 상승했대요. 그리고 오렌지의 가격은 2% 상승했답니다. 자, 이걸 다 종합을 해서
귤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는가, 변화율, 즉 변화율 퍼센트, 변화 퍼센트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를 반영해서 귤 수요량이 원래 1000개였는데 귤 수요량이 몇 개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구해봐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귤 수요 정확하게 말하면 귤 수요량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수요량의 가격 탄력성은 0.7. 귤 가격이 1% 상승하면 귤 수요량은 0.7% 감소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0.3. 자, 지금 소득은 2% 상승했다고 했기 때문에 소득이 2% 상승하면 2% 곱하기 0.3 하면 결국은 귤 수요는 0.6% 증가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1% 상승하면 수요가 0.3% 증가하는 거니까 지금 2%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0.3 해야죠. 그래서 귤 수요는 0.6%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오렌지 수요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 0.4다. 자, 오렌지 가격은 지금 2% 올랐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귤의 수요는 2% 곱하기 0.4 하면 0.8% 상승한다 이 말입니다. 0.8% 상승한다. 증가한다. 그죠? 자, 그럼 이걸 다 종합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귤 수요량의 변화율은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0.7% 계산하고 그다음에 소득에 따라서 0.6%가 증가했고 교차 탄력성에 따라서 0.8%가 변화했습니다. 플러스 됐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가격 탄력성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귤 수요량의 변화율은 모두 다 합산해 보면 0.7% 변하는 걸로 나옵니다. 0.7% 변하는 걸로 나왔다. 0.7% 증가하는 걸로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귤 수요량은 1000개이기 때문에 1000개인데 0.7%가 증가합니다. 증가하기 때문에 1 플러스 0.007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귤 수요량은 몇 개가 되는 거냐? 1007개, 1007개가 된다. 그러면 이걸 모두 반영한 귤 수요량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1007개, 1007개 이렇게 말해야 되고 수요량이 몇 개 증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7개 증가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몇 퍼센트 증가하느냐? 그러면 0.7% 증가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자, 질문이 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집니다. 그죠? 몇 개 증가하느냐? 그런데 1007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자, 참고 자료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고요. 이상으로 소득 탄력성 그리고 교차 탄력성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